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전일에 음봉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121선 이동평균선 의회에 있는데 아무래도 V자 반등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코스피는 벌써 상당히 각도가 세게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매매 동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좀 매도를 좀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으로 한 1,300억, 선물 시장이 좀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선물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이 우측이냐 좌측이냐 이걸 얘기해 주기 때문에 지금 선물 시장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 매수가 먼저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코스피의 순매수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는 공매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매도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먼저 외국인의 추세는 선물 시장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 보시면 이게 6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5,600억 정도. 계약수는 6,600계약인데 금액으로 환산해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은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 요거를 누적으로 한번 볼게요. 선물이 아직까지는 매도 포지션입니다. 9천억 정도의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고 많을 때 4월 14일, 4월 중순에 마이너스 3조, 마이너스 3조 정도의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9천억대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앞으로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는 3월물이 끝났기 때문에 369, 12, 6월물이죠. 6월 달까지 요게 플러스 되는지 제 생각에는 이제 4월 달은 내일 하루 남았고 5월 달쯤에는 순매수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6월 달까지 계속 선물은 순매수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외국인의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먼저 알려면 선물 시장을 먼저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선물 시장의 순매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이 코스피는 나중에 따라와요. 선물 시장이 올라가면 나중에 코스피도 플러스 되는데 지금의 코스피가 매도가 많은 거는 공매도 재개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어느 정도 포지션이 끝나면 코스피도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먼저 코스닥이 순매수가 전환되고 있죠. 어떻게 될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코스닥 시장 역시 어제도 공매도에 그쪽이 빠졌던 그런 하루였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워낙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방향성을 나타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오늘 새벽에 이제 100일을 맞이합니다. 취임 후 100일을 맞이하는데 상당히 좀 부정적이에요. 말 그대로 이 관세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고 본인이 원하는 관세 정책이 지금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또 물가도 지금 좀 있으면 좀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 뭐 지지율도 떨어지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압박을 줬느냐? 중국은 상대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면 초과에 놓여 있다. 그래서 최근에 약간 관세 정책 자동차 관세를 좀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취임을 이번에 하면서 발표할 때는 조금 완화적인 시장 우호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 앞둔 트럼프 지지율이 역대급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41%가 뭐 최저치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처음 취임하고 나서는 41%면 역대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0년대 이후로 최저 지지율이라고 하니까 물론 이제 한번 해먹어가지고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아무튼 뭐 가장 낮은 수준 1953년 뭐 아이젠허워 대통령 취임 이후에 100일 동안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뭐 닉슨 이후의 최악이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보수 정론지죠. 월스트리트저널도 취임은 상당히 안 좋다라고 혹평을 했고요. 남부 국정이라든가 뭐 에너지 강화
이런 거는 좀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좀 부실하다고 했고 앞으로 남은 임기를 좀 잘 구하려면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일을 기점으로 해서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이 좀 바뀔 수 있을지 아니면은 뭐 지지율 하락을 더 타개하기 위해서 더 권위적으로 갈 쪽에 이제 조만간에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더 권위적으로 갔다가는 지금 10년물 국채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금자금 떨어지고 있어요. 4.2까지 좀 떨어졌는데 이랬다가 다시 올라가 버리면 다시 한번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트럼프가 포기한 게 바로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관세 정책을 포기한 거예요. 거의 지금 뭐 포기라고 봐야죠. 아무튼 10년물 국채 폭자는 뭐 많이 얘기했지만 일본이 매도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중국은 또 말도 안 듣고 이러니까 이걸 해봐야 자기네 나라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좀 방향성이 좀 바뀔 수 있을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건 역시 중국인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얘기를 안 해요. 전화를 뭐 해서 전화통화 했다고 했는데 중국에서는 야 전화 온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꾸 트럼프 입장만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기 체면 때문에 야 전화해서 통화했어 라고 했는데 중국은 바로 우리 전화 통화한 적이 없다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거짓말만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안 되겠으니까 완화를 서서히 조금씩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요거는 해소가 될 겁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중국도 물론 데미지 있겠지만 미국이 먼저 받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뭐 타월 가격이 뭐 5배가 뛰었다고 점차 나타나고 있는데 요게 이제 한 3개월 안에 나타나거든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이 잘 안 나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물가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마 트럼프는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세 정책은 5월달 안으로 끝날 가능성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인구 대비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비중을 나타내는 건데 전 세계 1등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55%, 인구의 55%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제일 많죠. 그다음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일본이 한 15%인데 우리나라도 뭐 지금 뭐 1000만이냐 1500만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한 20%대 연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긴 한데 미국의 주식시장 점유율이 높다라는 거 역대급 그 정부가 들어왔을 때 주식시장을 살리지 못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무조건 악마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은 항상 이 주식의 움직임에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얼마 전에 그 건세 때문에 급락 나와갖고 반등실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하라고 했다고는 하지만 이 데미지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 곧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국내 주식은. 국내 주식도 이제 6월 달에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고 누가 됐든 간에 정책적으로 좀 우호적인 정책이 나오겠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때가 또 금리 인하 시즌이에요. 잘 보시면 패드워치 금리 전망 올해 4번 있습니다.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6월, 7월, 10월, 12월 4번 있어요. 4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동기열이 90%니까 5월 7일이 의미가 없고요. 6월 18일부터 금리가 인하되는지 요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트럼프는 무조건 금리를 떨어뜨려서 10년물 국채를 3%대로 만들고 싶어 해요, 지금. 그래서 요걸 만들려면 금리를 인하해 줘야 되는데 파월이 말을 안 듣죠. 파월을 때렸더니 증시가 빠지고 환자가 노리시죠. 그래서 파월도 6월 달부터는 한번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월 달이나 7월 달, 이제 6월 달 정도에 한번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3번에서 많게는 4번까지 금리가 인하됩니다. 요거는 트럼프도 원하는 거고 또 미국의 시장도 원하는 거고 우리나라 금리도 지금 하반기에서 떨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100bp면은 1%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 한다라고 하면 같이 금리 인하를 하고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시장에 유동자금이 넘쳐납니다. 유동자금. 요게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중요하죠. 차기 정부가 이 유동자금을 옛날처럼 다시 부동산으로 갈 거냐 아니면 주식시장으로 갈 거냐 요게 중요하죠. 그런데 새로 들어온 정부가 부동산으로 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시장으로 열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여러 정책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유동자금이 생길 텐데 이게 미국도 주식시장으로 가기를 원하고 한국도 주식시장을 가기를 원하고 또 중국도 주식시장을 부양해서 경기 소비를 살리려고 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으로 소비 정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주식시장을 부양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요게 이제 하반기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요런 메커니즘을 알고 하시면 야 지금 뭐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보고 뭐 빠졌네 떨어졌네 이런 거 논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이 금리 사이클이 이게 1년에 끝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최소 2년에서 3년까지 가요. 이런 사이클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단타 쳐가지고 뭐 얼마나 받겠다고. 금리 인하하면 뭐가 좋습니까? 제약 바이오가 올라가잖아요. 100%. 2차전지 바닥에 있으니까 돈 들어온다고요. 반등 나올 겁니다. 예. 그 밖에 소외당 것도 올라가고 뭐 상법 개정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뭐 우리나라 환율이 결국엔 떨어지겠죠. 예, 이게 트럼프가 원하는 거고. 그렇죠? 환율 강세란 말이에요. 그럼 앉아서 외국인들은 환차익도 나고 주식 사면 주식도 나고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주식을 안 살래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경매도 결국엔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돌아온다. 요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신다면 지금의 시장 변동성에 전혀 걱정하시지 마라.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알티오전처럼 전도 유망한 기업이 지금 여기서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공매도 때문에 또 여기서 특허 문제, 여기서 나왔던 특허 또 나오고 있는데 특허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머크는 소송의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전혀 특허와 상관없이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죠? 얘도 바보가 아닌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엄민영 연구원도 계속해서 SC가 뭐 ADC뿐만 아니라 이중환체 계속 추세적으로 SC로 바뀌는 그런 구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알테오젠이 이 특허 문제만 해결되면은 이제 뭐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애들이 특허 문제로 좀 빼볼까 하고 있지만 올해 뭐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빠르면 6월 달 정도 안에 또 추가적으로 기술출이 나올 수 있어요. 이래저래 지금 소문이 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요게 이제 10월 달에 진짜 출시가 된다라고 하고 6월 달에 그 심판 청구에 대해서 이제 소송 나오잖아요. 그게 된다라고 하면은 특허 문제도 어느 정도 일단은 될 수 있을 것 같고 10월 달에 출시될 것 같고 그러면은 돈이 한 1,00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1,000억 들어옵니다. 내년부터는 5,000억에서 뭐 6,000억까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반기는 또 금리 인하로 제약바이오 섹터들 뿐만 아니라 유동성 자금이 좀 들어오는 장세고 이래저래 나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테오젠 최근에 공매도 5만 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뭐 한 160억 더 되죠. 535, 525, 170억이에요. 공매도가 170억 나온 겁니다. 5만 주도 170억, 이거 150억. 이거만 해도 300억 나왔잖아요. 거래대금이 없는데 지금 300억씩 나오면 주식이 빠지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크게 동요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문에 계속 이런 게 나옵니다. 할로젠, 알트오젠 기술 정말 괜찮나? 오늘 또 나온 건데, 이거 뭐 엠다제 특허 침해요. 그래서 할로젠이 1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머크에다가 이게 정말 침해했다면 알테오젠에다가 하면 되는데 머크에다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 목적은 머크를 갈궈가지고 너네 10월 달에 SC 지정 나오잖아. 이거 못 나오게 내가 계속 소송 걸 거야. 그러니까 나랑 합의해. 이게 전략입니다. 그랬더니 머크가 어림없는 소리 너 특허는 완전 무효야 라고 먼저 선빵을 친 거예요. 그래서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엠다제 관련된 10건에 대해서 특허가 무효다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시청한 게 이제 6월 달에 나와요. 6월 달에 이 특허청에서 검사를 하겠다, 심사를 하겠다고 시작을 하면 요거는 특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아예 그냥 하지 않겠다고 하면 요거는 말 그대로 스코어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허청에서 움직였다, 시작했다, 감리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이건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6월 초에 나옵니다. 요거를 좀 묶어서 이제 10개니까 묶어서 뭐 대답하고 이런다고 할로자임 입장에서는 그런다고 하면 조금 늦춰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머크 입장에서는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6월 초부터 대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뭐 알테오잔과 할로자임의 이제 뭐 크게 차이점 나눴는데 독자성, 기술 뭐 개선, 적용 확장성들 이렇게 나눴는데요. 보시면은 알테오젠은 그 pH20, 그러니까 pH20은 저기 할로자임 거거든요. pH20을 변형해 가지고 개량한 게 알트 B4 요건데 독자적인 물질 특허를 확보했어요. 여기서. 확보를 했고, 그리고 엠다제는 실온의 안정성과 수율의 한계가 있는데 이런 단점을 개선했다. 기술 개선이 있고, 적용증 확장성 보시면은 알테오젠은 기본적으로 항체 의약품뿐만 아니라 mRNA 그 다음에 ADC까지 차세대 치료제까지 현재 적용해가지고 ADC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로자임은 pH 20 위주로 항체 의약품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다른 물질이다라고 해서 할로자임의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테오젠은 이미 독자적 기술을 갖고 있고 키투르다 출시는 문제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큰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뭐 제가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뭐 수많은 특허 분쟁을 했던 머크, 그다음에 뭐 아스트라제네카, LG상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알테오젠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정말 전문가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알테오젠하고 기술적인 계약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할로자임은 거의 떼쓰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 바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빠지느냐? 홍매도 때문에 그렇죠. 홍매도 시장 투자 심리 불안하게 만들고 홍매도 때리면 빠지죠. 이게 그렇지만 이 회사의 기본적인 방향성이나 뭐 물질이나 이런 게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이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고 하반기 금리 인하.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으로도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펩트론 못 샀다면 시리즈 요거 제가 7일 전에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좀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도 좀 잘 움직이고 있고 요게 이제 옛날에 뭐였냐면 그 놓쳤다면 시리즈죠. 알테오젠을 놓쳤다면 여기 1개월 전에 알테오젠을 놓쳤다면 그래서 올린 게 펩트론이죠. 알테오젠의 향기가 난다. 1112 올해 빅딜한다 하고 해서 올렸어요. 펩트론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번에는 펩트론을 못 샀다면 시리즈로 제가 다시 한번 종목이 나가고 있어요. 아직도 제 생각에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종목들을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위 연락처 있죠. 여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8283-5540 신청이라고 하시면 문자가 갈 거예요. 알겠죠? 4층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1년 단위로 절대 받고 있지 않고 금액도 일부러 오픈하는 거예요. 이 싼 가격으로 월 9만원 3개월에 21만원이니까 22% 7만원 걸로 할인해드리고 있고 요즘 커피값도 올라가지고 뭐 3,000원 4,000원 정도 하는데 커피값도 안 나와요. 그죠? 부가세 빼면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싸게 여러분들과 평생 같이 가겠다, 노후 대책을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모토로 텔레그램 소통방을 제가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증권사 시절에 운영했던 방법 그대로 제가 주식으로 매매해서 돈 번 방법 그대로 하고 있어요. 뭐 단타 칠 때 단타 치고 가져갈 때는 그냥 가져가서 그냥 멍청할 정도로 가져가서 멍청할 정도로 먹고 나오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 거 아닙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는 좋은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주식은 올라가는데 쓰레기 주식들만 내 주식은 갖고 있어. 내 포트에는. 왜냐면 먹고 다 팔았으니까. 그런데 좋은 주식이 가요. 주식시장은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놈이 또 올라가고 좋은 성장성을 갖고 있는 데다가 또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중간에 떨어버리면은 딴 거 사다 보면 다 그냥 이상한 쓰레기 주식만 갖고 있는 거고 주식시장은 올라가는데 나만 손해보고 아이 주식 못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먹을 때 그냥 시원하게 많이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럴 수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거 혼자 하시면은 10% 20% 먹고 좋다고 팔고, 예, 이런 일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뭔가 공부를 하고, 예,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예, 장기 투자해서, 예, 2배 3배 먹고, 예, 또 그런 주식 찾아서 2배 3배 먹으면 여러분 계좌가, 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텐베거, 예, 그거 만들 수 있어요. 한 방에 10배를 먹으려니까 안 되지. 2배 2배씩 몇 번만 먹어도 3년 안에 텐베거 됩니다. 제발, 예, 좀 장기 투자하시는, 투자하시는 여러분 되셔야지 투기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뭐 주필승 투자연구소에 오셔서, 예, 꾸준히 영상을 보셔도, 예,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에 필요한 거, 그리고 방향성, 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꾸준하게만 들어 놓으셔도, 아, 어떻게 시장의 방향성이 전환해지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예, 좀 시장을 보는 눈이 좀 밝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예,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